Always be classy. 글로벌 여러분, 드디어 진정한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면, 만약에 아직도 없으시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또 이달의 추천템을 할까 하다가 연말이고 하니까 이해추? 2년추? 2022년에 최고의 소비였던 것들을 모아서 콘텐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릴리매니저님이 너무 많대요. 편집돼서 몇 개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것들도 약간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이거는 괜찮았다 싶은 것들 요만큼 섞일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의외인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조명입니다. 올해 저희 클래식크루의 가장 큰 이슈는 스튜디오 이전이었는데요. 마포에서 북촌으로 이사 오면서 정말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 구매를 했습니다. 큰 비용이 들었죠. 그 중에서 제가 사실 원래 조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에서도 저희 가족은 직접 조명을 거의 안 쓰거든요. 형광등 이런 거 있죠. 여기 스튜디오도 직접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벽으로 쏘거나 천정으로 쏘는 간접 조명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장 잘 샀다 싶은 인테리어 소품 조명입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일단 저거 아카리 조명 1AD와 그 다음 저거 6A입니다. 잠깐 뽑아올게요. 네, 이렇게 두 개예요. 아마 이제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좋아하시는 브랜드일 텐데, 아카리라는 브랜드의 조명입니다. 한지 감성이라고 해야 하나? 1952년에 유명한 디자이너이신 이사무 노구치라는 분이 일본 기후현의 전통 제등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조명들이에요. 한지 같은 느낌으로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키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지인분들이랑 술자리를 할 때가 꽤 있는데, 그때 불을 다 끄고 이 조명들만 딱 켜놓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왔을 때 박스도 되게 예쁜 게 왔어요. 이게 이제 1AD 박스인데 이 박스에도 이렇게 질감이 있어요. 박스도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이게 이제 6A 거고 두 개. 단점은 혼자 조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나마 혼자 하기 좀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혼자서 조립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한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약합니다. 만약에 볼이나 튼튼이가 와가지고 손가락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 이제 끝. 저희는 일본 직구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예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몇 달 걸려서 이게 먼저 오고 그 다음 이게 왔습니다. 두세 달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예쁘다. 가격은 요게 35만 원이었고 요게 20만 원이었어요. 스튜디오 들어오는 입구에 마로 된 커튼 같은 걸 또 어떤 작가님께 의뢰해서 걸어놨는데 저거랑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예거 루클트루의 마스터 울트라 신문. 예전에 아예 리뷰 영상을 올렸었죠. 요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산 건 아니고 트위티님이 성과급을 받으셔서 사주셨습니다. 조금 더 하이엔드 브랜드의 시계가 갖고 싶어서 시추를 하게 됐죠. 올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거 루클트루라는 브랜드는 1833년에 시작이 돼서 세계 5대 시계 브랜드, 짜자잔, 이런 브랜드들에게도 무브먼트를 공급했던 워치메이커들의 워치메이커라고 불리는 브랜드입니다. 이 무브먼트만 인하우스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시계의 거의 모든 부품 및 뭐 데코레이션 이런 것까지 다 예거 루클트루 매니팩처에서 처리를 해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거죠. 파블로 피카소, 찰리 채플린, 메가더 장군님, 역대 교황분들, 그리고 이제 마블 영화에도 나와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착용을 하고 아이언맨도 착용을 하는 시계로 나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명품 시계 브랜드이죠. 장점은 정말 예쁘고 우아하다. 드레스워치 하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주로 수트나 댄디한 클래식한 그런 룩을 좀 많이 입기 때문에 저랑은 아주 찰떡이죠. 그리고 진짜 얇고 가볍습니다. 울트라 신이라는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얇고 엄청 가벼워요. 찬 것 같지도 않아. 시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봐 주시고 엄청 반가워해 주십니다. 저도 리베르소 있는데 이러면서. 예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그리고 파워리저브가 이번에 제가 구입한 신형은 70시간이나 된다. 단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제가 뭐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예거 루클트루라는 브랜드 대답을 해줘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학습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드레시하죠. 그래서 성수동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젊은 분들의 영한 캐주얼에는 안 어울려요. 그리고 로터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마이크에 들어올 줄 모르겠는데 장난감 시계 같아요. 이게 운전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을 막 돌릴 때도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이제 적응이 됐는데 처음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중고가 방어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은 예거를 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문페이지와 날짜를 맞추는 게 보통 기기시 워치들이 크라운을 몇 번 빼면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드라이버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시계를 구매하고 나서 반년 정도 차면서 한 번도 날짜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예거 루클트루 하면 이 울신문보다는 리베르소가 대표 모델이죠. 예거에서도 엄청 이제 밀고 있고, 사실 저는 까르띠에나 뭐 리베르소 같은 스퀘어 형태의 시계를 원래 안 좋아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갑자기 또 땡기더라고요. 취향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울신문의 가격은 제가 살 때는 138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또 구매하신 분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 옛날 영상에. 근데 1500까지 올랐다고 하셔서 공홈에 들어가 보니까 1500이야. 요즘에 근데 진짜 시계나 명품 가방들이 값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금리는 오르고 경제는 점점 팍팍해지는데 이 명품 구매가 좀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다음은 옷입니다. 2022년에 제가 샀던 옷들 중에서 제일 만족했던 것들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로브예요. 로브. 제가 로브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도 이제 오늘 샤워하고도 또 입고 나왔는데 스웨덴에서 직구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OAS라는 브랜드는 2010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설립된 브랜드이고 이미지 브랜딩을 굉장히 잘하는 그 리조트웨어 브랜드예요. 이 OAS만의 아이덴티티가 표현이 엄청 잘 되고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만 보면 막 다 사서 떠나고 싶어져요. 근데 이제 다 사기에는 싸진 않아가지고 근데 스웨덴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해도 일주일이면 오더라고요. 배송이 굉장히 빨라요.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BTS 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상복에도 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고 예쁩니다. 이름은 마추픽추 로브이고 구매가가 $180였는데 당시에 하나로 22만 원이었어요. 이 자카드로 제조된 테리 원단, 호텔의 샤워 타월 원단이죠.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뭐 샤워를 하고 혹은 이제 뭐 수영을 하고 나와서 바로 입으면 굉장히 촉감이 좋아요. 사이즈는 175cm 이상이면 L 사이즈, 그 이하시면 M 사이즈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거 말고도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쁜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 단점은 처음에 샀을 때 이 시로락이 엄청 많이 빠져요. 두세 번 빨 때까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멋져서 좋다. 자, 아무튼 OAS의 디자인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제가 또 하나 더 산 게 있습니다. 짜자잔, 수영복을 샀습니다. 이름은 이제 믹스테이프 스임 셔츠인데 가격은 $90였고 10만원 초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OAS에 진짜 개성있고 예쁜 이런 스임 셔츠가 많거든요. 계속 둘러보다가 이걸 골랐는데 트위티님은 안 좋아해요. 좀 이상하대요. 저는 진짜 만족합니다. 원단은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복이에요. 안에 이제 이런 팬티 같은 거 하나 달려있고 참고로 저는 이제 L 사이즈를 주문을 했고요. 이 뒤에 이제 OAS라고 이렇게 실리콘 같은 로고가 박혀있고 이 안쪽에도 OAS라는 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에스닉하면서도 고대 문양 같기도 하고 동남아 느낌도 나는데 명품 같기도 하고 저런 건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야, 해외에서 사왔나 싶은 그런 디자인을 고르고 싶었는데 이게 딱 그거죠. 이거는 저는 여름에는 그냥 반바지로도 입었었어요. 흰 티 위에 입고 신발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버킨스탁 같은 거 신고 이거 바지로 입고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트위티님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튼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튼튼이랑 이제 수영할 일이 생각보다 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갈 때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입고 로브를 걸치는 거죠. 요러고 수영장을 가서 아기랑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아기가 이제 신비한이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 멋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창피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다음은 선글라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히트친 컨텐츠 중에 하나였죠. 톰포드의 선글라스예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임스 본드의 영향으로 톰포드의 선글라스 하나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트위티님이랑 기웃기웃거리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톰버는 TF975K, 컬러는 20V 컬러입니다. 일단은 컬러가 특이해서 좋습니다. 이 컬러가 이제 뭔가 좀 블루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 오묘해요. 뭔가 좀 보라색 같기도 하고 렌즈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썼을 때 굉장히 눈이 편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해요. 터널 같은 데 들어가도 잘 보이고 그러면서 자외선은 딱 차단이 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톰포드 특유의 막 볼드하고 각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톰포드의 아이덴티티는 가져가면서 살짝 뭔가 동글동글해서 얼굴형도 상관없이 누구나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남녀도 상관이 없고 특히 트위티님이 쓰시면 이제 굉장히 예쁩니다. 저보다는 트위티님이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가격은 49만 5천 원? 그 정도를 주고 백화점에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트위티님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한 95살까지 쓸 거거든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저희 크리티비를 이제 계속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영상미가 좋아졌다고 느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거금을 투자하여 카메라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캐논을 썼었어요. 90D랑 80D를 썼었는데 이게 거의 뭐 중급자용 카메라죠. 거기에 렌즈만 계속 구매를 해서 다양성을 줬었는데 어느 순간 그 카메라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채널이 좀 점점 성장을 하는데 화면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회의한 끝에 과감히 투자를 했습니다. 캐논으로 찍을 때는 조금 뭔가 날카롭게 나오는 느낌이라면 소니의 지금 시네마 라인인 거거든요. 이 카메라들로 찍을 때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다. 물론 이제 만지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인 캠으로 쓰고 있는 게 소니 시네마 라인의 FX3예요. 바디만 610만원대, 그리고 렌즈는 1635 GM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20만원대인데 광각 줌 렌즈예요. 그리고 이제 서브캠으로 윌메이저님이 잡고 계신 카메라가 FX30, 저건 이제 310만원대 바디이고 렌즈가 2470 GM2 280만원대 표준 줌 렌즈입니다. 저희가 좀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갔거든요.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기존 카메라로 같은 구도로 찍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보네. 캐논도 물론 굉장히 좋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R6나 R5 같은 카메라로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쓰던 게 중급자용이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다시 소인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은 향수입니다. 올해 이제 가장 많이 뿌린 향수는 뒤에 향수들이 다 있으니까 잠깐 가져올게요. 또 슬픈 얘기 잠깐 해야겠네. 올해 가장 많이 뿌린 향수는 단연 크리드의 어벤투스랑 킬리안의 엔젤 쉐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는 보통 봄, 여름에 많이 뿌리고 이건 이제 가을, 겨울에 많이 뿌리죠. 근데 엔젤 쉐어가 좀 이상하죠? 속이 비어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번에 그 G샥 차고 놀러온 그 친구들, MTG를 차고 놀러온 그 친구들이 다 놀고 이제 겉옷을 입다가 저기 향수들 막 모여있는데 쳐가지고 깨졌습니다. 꼭다리가 날아갔죠. 친구들 혹시 보고 있다면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차에 트래블 키트가 있다. 괜히 뭐 선물로 막 사서 보내고 막 그러지 말고 센스 있게.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지금 많이 쓰고 있고 내년에도 많이 쓸 것 같은 향수, 프레데릭말에서 제가 향수 2개를 업어왔습니다. 요게 이제 베티버 엑스트라 오디네르고 요게 제라늄 뿌르무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라늄 뿌르무슈예요. 예전에 이제 연예인 향수 추천 영상에서 유한 씨랑 데이비드 베컴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름 향수 추천에서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향이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샘플로만 가지고 있다가 올해 드디어 이거랑 같이 업어오게 됐습니다. 이 프레데릭말은 향수 입문자들이 맡으면 하나같이 다 이상해요. 향이, 향들 하나하나가 개성이 강하고 진짜 세요. 향수를 진짜 이것저것 많이 뿌려보신 분들이 점점 이제 다가서는 브랜드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죠. 처음에 딱 뿌리면 굉장히 강한 민트 향이 납니다. 민트, 페퍼민트, 제라늄 이런 향이 진짜 강하게 나요. 치약 냄새처럼. 시간이 지나면 살짝 비릿한 향이랑 시나몬, 클로브 같은 그런 좀 스파이시한 향이 나오고요. 잔향에는 이제 화이트 머스크, 샌달우드, 엠브록산 그런 향들이 남습니다. 처음에 그 민트 향이 엄청나게 강해서 호불호가 진짜 강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굉장히 호인데 크래시크루 멤버들 중에 저만 호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민트 향의 흔적은 계속 남아있고 제라늄 향과 관능적인 그런 잔향이 남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언제 뿌리냐면 파티에 가거나 나의 취향을 좀 확고히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센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럴 때 제가 뿌리고 합니다. 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렇게 좀 지속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뿌렸을 때 피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겨울만 빼고 사계절 언제든지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러쉬의 더티처럼. 다음은 위스키입니다. 가져올게요. 잠깐만. 이게 또 냉동실에 들어있는 게 있어. 짜자잔. 2가지 종류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마신 위스키, 두 번째는 올해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에 되게 좋은 좀 임팩트 있는 위스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마신 위스키입니다. 메이커스 마크. CU에서 팔아요. 200ml가 18,500원. 근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스키를 막 이렇게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사도 몇 개월 마십니다. 집에서 혼술하게 부담 없는 가격의 버번 위스키예요. 큰 용량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몇 개씩 이제 사다 놓고 먹습니다. 저희 편의점에는 짠 거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트 가면 큰 거 사오면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까먹으니까. 아무튼 좀 접근성이 좋고 저용량으로 저렴한 것도 살 수 있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냥 이 위스키만 이렇게 마시는 건 조금 맛이 세요. 버번 위스키가 보통 달달하고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커스 마크는 얼음을 넣어서 녹여서 희석시켜서 마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얼음이 희석이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뭔가 짠 거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 달달한 느낌, 이런 게 좀 연해지고 적당히 달콤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바닐라 향이랑 꽃향 이런 게 이제 올라와요. 진짜 향을 맡아도 꽃향이 진짜 느껴져요. 그래서 향긋하게 달콤하게 마실 수가 있다. 부담 없이. 두 번째, 이 조니워커 골드라벨. 이건 저희가 추석 때인가 광고 콘텐츠를 했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것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조니워커 사실 다들 좋아하시는 위스키니까 광고를 했었는데, 그때 이 2병을 저희가 이제 촬영용으로 받았었어요. 어쨌든 이걸 계속 우리가 마셔보고 이제 또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버분들 친구들 놀러오고 뭐 잠깐 지나가다 손님 들르고 이러면은 조금씩 이제 내줬었는데, 그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이 골드라벨입니다. 골드라벨 리저브. 얼려서 마시면 맛있는 위스키예요. 벌써 이거 한 병은 다 마셨고, 요것도 지금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냉동실에서 제가 꺼내온 겁니다. 사실 이제 위스키를 얼려서 마시면 보통 이제 밍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니워커 측에서도 얼려서 마시면 맛있다, 프로즌 골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특히 이제 여름에 제가 이렇게 한 잔 따라주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얼려 있기 때문에 그 위스키 특유의 되게 쓴맛이나 첫 향의 그 거부감이 덜하거든요. 강한 알코올 향 같은 거. 그래서 달달한 꿀, 바닐라 이런 느낌만 딱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딱 첫 잔을 웰컴 드링크로 다 같이 따라 마시면 따를 때 점도도 좀 생겨요. 올려놓으면 살짝 끈적해져요. 아주 살짝. 따를 때도 되게 우와 사람들이 이러고, 마셨을 때 엄청 시원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이 그냥 되는 거죠. 이 골드라벨 리저브에 쓰이는 물의 어떤 수맥이 실제로 금광맥을 지난대. 그래서 이제 골드라벨 리저브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고,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좀 친분이 있는 여성 유튜버분들은 다 좋아하셨었어요. 위스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아내도 꽤 괜찮다고 했었고, 가격이 제 기억에 7,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 비싸지 않으니까 이마트 같은 데 팔고, 이걸 구매해서 얼려 놓으셨다가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저녁에 조금 홀짝홀짝 혼술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올해 차를 바꿨죠. 원래 이제 폭스바겐 티구안을 타다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튼튼이가 태어나면서 좀 더 큰 패밀리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사는 김에 좀 좋은 차를 사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시승을 해보고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클래식크루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정상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고 온 거야. 차를 이제 바꿨던 거죠. 그래서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튜티님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레인지로버 스포츠 화이트 컬러로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반년 넘게 탔는데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자, 명확하게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점! 재밌는 주행 질감은 아닌데 높고 큰 차를 탈 때 개방감으로 인한 새로운 운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깨달았고 차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한 2.5톤 정도 되거든요. 토크가 높고 막 가볍게 잘 나가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밟았을 때 엘레강스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차의 전체적인 그 느낌이 엘레강스예요. 레인지로버 중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또 스포트니까 나름 스포티한 느낌도 나는데 그래서 좀 불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힘이 세다. 레인지로버 하면 승차감이랑 키워드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승차감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긴 한데 구름이를 떠가고 요트인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 차가 주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를 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상남자스럽고 막 오프로드스럽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고 가볍고 영하고 뭐 그런 느낌도 아니어서 이미지의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좀 엘레강스한 느낌도 있고 살짝 지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하차감을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게 뭐 사실 사람들이 막 많이 알아보는 차는 아니어가지고 애초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든 말든 근데 내가 여기서 내릴 때 스스로가 되게 좀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튜티님이 애기랑 뒷좌석에 타 있잖아요. 뒤에서 내릴 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모두 모던 미니멀 럭셔리를 되게 잘 이해한 느낌이 듭니다.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심플하면서도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또 도어 핸들이 팔걸이 안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디자인적인 코드를 해치지 않고 잘 넣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메리디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음악들만 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다 있는 옵션이지만 저희 티구안은 없었던 기능인데 그 리모트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걸로 이제 미리 온도 조절을 해놓을 수 있고 문을 뭐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미리 온도 조절 해놓는 게 너무 좋았고 방문 세차를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때 내려가서 차 키를 들일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앱으로 문을 열어드리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단점은 연비 5km대가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차가 너무 커요. 제가 몰았던 차 중에 아무래도 제일 크기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차 살짝 박았었고 저희 가족 행사 때 제가 이제 술을 마셔서 조수석에 타 있고 튜이티님이 운전을 했는데 사이드 미러를 한번 긁었습니다. 아무튼 되게 커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싼 차인지 모릅니다. 저희 장모님은 흰색 카니발이랑도 헷갈리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거루크트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GPS가 잘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흐린 날씨?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차 내부에서 아예 안 터집니다. 앞쪽 유리에 열선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지방 같은 데 갔을 때 제가 길을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GPS 안 잡히면 진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잔고장. 오늘도 사실 또 입고했어요. 그 엔진 체크등이 떠가지고 밸브나 그런 연결 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잔고장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엄청 불편할 정도는 아니긴 했어요, 지금까지. 나중에 제가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좋진 않죠. 감가율도 되게 높고. 정답을 고르려면 포르쉐 카이엔이나 X5나 X6나 뭐 GLE나 뭐 그런 차들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진짜 그 레인지로버 자체의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튜이티님은 그게 잘 맞는다. 저희는 진짜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어요. 튼튼이가 아직 말은 못하지만 아마 걔도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최고의 소비 제가 모아본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름대로 추려서 핵심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2022년 올 한 해에도 저희 크리스티비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클로버 여러분 덕분에 정말 한 해 또 행복했고 저는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좀 힘든 순간도 있었거든요. 좀 우울증 비슷한 것도 잠깐 왔었고 근데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반대로 올해도 그러려고 노력했지만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월에는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출장이 잡혀있거든요. 삐띠고모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찍으러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에도 크리에이티비에서 제작하는 많은 컨텐츠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클래식크루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클로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2023년에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해피 뉴 이어!